윤석열은 바닥까지 뚫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자 수십억의 혈세와 수천 명의 군장병들의 밤샘 훈련, 시민들의 불편까지 무시한 채 국군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늘도 이미 버린 이 정권에 참여했던 군 장병들조차 자괴감이 들 정도라는데요. 이를 본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은 본인의 SNS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절에는 노동자가 쉬고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들이 선물을 받는다. 어버이날에는 어버이들이 축하를 받고 스승의 날에는 스승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국군의 날에 온전히 그들을 쉬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헛헛한 퍼레이드 행사를 작년에 치루었으면 적어도 이번에는 최소한으로 최대한의 행사를 연출하던지 최대한 배려하여 행사를 최소화했어야 했다. 죽음의 백조가 하늘을 가르고 연단의 대통령이 북한식 박수를 받고 국기에 대한 경례와 부대열 중시어 타이밍도 못 맞추는 모습을 굳이 보여주며 미필의 군 통수권자와 권한 없는 영부인의 삿된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여주며 그 배경으로 몇천의 병력과 적소에 배치되어 있어야 할 군자산을 광화문으로 집결시키는 것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안일한 안보의식에 아집이 더해진 것이다. 이러한 광경에 감동받고 박수치는 국민들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왜 보지 않는지 모르겠다. 가짜 보수 매체들이 노도와 같다는 이 퍼레이드에서 웃으며 산책하듯 걸어가던 미군 장병들만이 이 80억짜리 쇼의 하이라이트였다.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화가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실제로도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심지어 준비 과정에서 국군 장병들 2명이 중상을 입은 이번 79억짜리 예산 낭비 쇼는 지지층을 공략해보겠다는 얕은 수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역풍만 불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JTBC에서는 동해 유전 사업 논란 당시 윤석열 정부가 벌인 대국민 사기극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탐사를 진행했던 우드사이드가 사업성이 없어 철수한다고 정부에게 미리 통보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알고도 사업성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합병 문제로 철수한다고만 강조해왔다는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수한다는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합병 때문에 철수한다고 국민을 속여요. 정부가 입맛에 맞는 내용만 골라서 해명한 데는 역대 최대 세수펑크에 이런 뻘짓한 게 또 들키면 안 된다 싶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천공 스승님의 푹 빠진 윤 부부의 국정 운영 결과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뻘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혈세를 낭비할지 하루빨리 이런 소식들이 퍼져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한편 하루가 멀다 하고 김건희의 이름이 등장하는 사건들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김건희가 사과할 확률은 0%라는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용산에서 꿈쩍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안 급해요. 용산은 하나도 안 급하고. 사과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러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무슨 이게 진짜 총선이었으면은 김건희 여사가 그때 뭐 사과하라면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문자도 보내고 그랬는데 지금 뭐 보궐선거 이게 뭐라고. 그래 한동안 날릴 수도 있는데 잘하면은 지면은. 그러니까 전혀 움직여서 그것도 없고. 제가 이거는 전에 들은 건데 김건희 여사의 꿈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어떤 꿈이 또 남아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꿈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직접 본인이 등판한다? 예, 아니, 그러니까 모 중요 관계자로부터 이제 전해 들은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치가 아니라 추후에 정치를 할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여기에서 잘못되거나 밀리면은 본인이 이제 활동의 폭이 굉장히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더라라는 전언이 있어요. 힐러리 클린턴을 꿈꾸시는 건가요? 뭐 그런 유의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 여러모로 하여간 뭐 국민의힘에서 또 얘기한 게 민주당 애들이 가만히 있겠냐 사과한다고 또 물어뜯을 거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개 숙이면은 사실은 자숙하면 되잖아요. 자숙할 마음이 없는 거니까 안 보일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과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런 식의 전체적인 기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할 가능성 없다. 그리고 어쨌든 V0잖아요.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 V1이 V0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지금은. 꿈도 크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조차도 본인 때문에 내부 분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 지난 영상에서 다뤘었죠. 근데 그 와중에 차후 정치에 대한 꿈을 꾼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부패한 권력의 붕괴는 결국 내부에서부터 발생하는데요. 서서히 국힘도 붕괴 직전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한동훈의 독대 제요청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한동훈만 뺀 채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가진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표를 단속하기 위함일 텐데 그 와중에도 한동훈 제끼면 여사 좋아할 것이라는 녹취가 공개되자 한동훈도 날이 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현재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 자꾸 균열음이 점점 커지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한편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10월 12일인데 열흘 남짓 남겨두고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대상자를 두고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강제 수사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사실상 명태균 씨가 누구한테 줄이 닿아 있는 걸 알고 수사를 미루다가 이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증거를 검찰이 먼저 들여다보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시점에 강제 수사를 할 필요가 없죠. 남은 열흘 동안의 공천 개입,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어떻게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명태균 씨가 JTBC와 MBC랑 인터뷰를 활발하게 하면서 나름대로 해명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검찰은 이번 기회에 강제 수사에 들어가서 증거를 다 뺏고 추가 폭로를 막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역시나 특검으로 가야만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20%에게 묻고 싶습니다. 종로 한복판에 친일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을 또 245억 들여서 짓겠다는 윤석열. 차기 일본 총리에게 경고하는 이재명 대표. 나라를 팔아먹어도 윤석열인가요?